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출장 마지막 날이고요. 방금 아침 조식을 먹고 왔습니다. 맨날 카페나 아니면 밖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조용한 호텔방에서 촬영을 하니까 되게 좋네요. 목소리도 잘 들어가고 주변에 다른 소음도 영상에서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제약회사의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바탕 쓸고 가긴 했지만 AI라는 우리의 미래 인간을 위협할, 미래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인 AI가 제약업계의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약회사 마케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시장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은 약간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 엔드 유저가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할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음료수를 사던 과자를 사던 음식을 사던 청소기를 사던 어쨌건 뭘 사든 간에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엔드 유저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은 그 엔드 유저가 아니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고객, 즉 의사들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엔드 유저가 일반 시장의 마케팅의 업무랑은 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건, 그러니까 의약품을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는 사람은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즉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거쳐서 그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허가사항, 약을 어떤 질병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허가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약을 그대로 돈을 다 주고 환자들이 사면 너무 비싸니까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 최종 사용은 환자가 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내는 돈에 의료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환자들이 더 적은 부담으로 약을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서 의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 활동, 이런 프로모션 활동, 즉 판매 촉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의 마케팅 그리고 영업 담당자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숫자들과 어떤 약을 썼더니 환자가 좋아졌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안전하고 덜 안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숫자와 어떤 스토리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정보를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골라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은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예전에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케팅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읽어서 숙지를 하고 영업 담당자들한테 교육과 트레이닝을 해서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제약회사의 마케터, 인공지능과 대결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출장 3일째, 방금 조식을 먹고 올라왔고요. 약간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약회사의 직원들이 AI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제약회사의 마케터들이 하는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약회사에서 고객, 즉 의사에게 전달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증거 기반,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논문과 연구 결과, 뭐 학회에서 발표되는 것들, 기초의학부터 시작해서 몸에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해서 효과가 난다. 뭐 이런 결과들이 막 정리되어 있는 그런 논문들과 데이터들을 이 고객인 의사 선생님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결국에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처방받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정보들은 모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논문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트레이닝 부서도 있고 허가 부서도 있고 뭐 마케팅 영업 부서도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직접 자문을 받기도 하고 글로벌 본사에서 이 논문에서 이 데이터를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해 라고 뭔가 가이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논문을 읽고 이 앞뒤 컨텍스트 상의 중요한 내용이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인공지능 AI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제약 사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얘는 전 세계에 있는 논문들 데이터를 다 읽어 드린 다음에 특정한 데이터들을 다 뽑아낼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만 골라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문맥들을 이해를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환자의 모습에는 어떠한 제품들, 어떠한 약제들이 맞겠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논문들, 전 세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정보를 취합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니까 전달해라. 어떤 지역에 어떤 인종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더 먹힌다라는 것들을 다 골라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죠. 의약품 프로모션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마케터들의 일 중에 이 적절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은 분명히 인공지능한테 다 뺏길 것 같아요. 또 다른 일을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얼마를 배분해 놓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얼마를 떼야 되고 프로모셔널 머티리얼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비용으로 또 얼마를 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책정하고 살림을 굴리는 역할들도 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바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회사들에서 적절한 예산을 분배해서 전시도 나가고 뭐 후원도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단순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굳이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AI가 가지고 갈 것 같다. 제약회사 마케터들은 그러면 제약회사 마케터들은 이 AI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객인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정보, 제품에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게 이 마케팅의 일인데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약품이 나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믹스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추출을 한 다음에 전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어떤 데이터들을 추려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수백만 건의 연구를 자기 데이터 서버에 축적을 한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처방 패턴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보렴. 이라고 바로 영업사원들한테 줄 수도 있고 트레이닝 부서에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 답답하네요. 그래서 마케팅, 지금 제약회사의 마케팅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위해, 그 제품 판매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논문 해석, 논문 리딩, 뭐 데이터 추출, 뭐 자료 전달,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 AI한테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심지어는 뭐 구글 그때 키노트에서 보면 커피숍에다가 인공지능 비서 전화를 걸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커피숍
숍 직원이 이 전화가 인공지능이 전화를 건 건지 아니면 사람이 전화를 건 건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인공지능이 전화 받아서 대답하면 되죠.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고 적절한 데이터를 최단시간에 찾아가지고 대응을 하면 고객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점점 이런 축적되는 데이터 그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른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일들, 특정한 숫자들을 뽑아내고 효과에 관련된 자료를 뽑아내고 이것들을 어떤 키 메시지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 이런 일들은 사라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업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AI가 이 업계에 도입이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계속 머리 한켠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약회사 마케팅이 하는 일들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은 제가 하는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